자, 이번에는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를 해보죠. 지금도 투표는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죠. 그리고 개표가 진행될 텐데 지금 뭐 추정컨대, 예상컨대 밤 11시 정도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는 결과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강서구에 있는 투표소 한 곳에 지금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민지숙 기자가 준비 중입니다. 자, 민 기자,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뭐 투표하고 계신가요? 상황 좀 전해 주시죠. 네, 조금 한산해지긴 했지만요. 출퇴근 시간을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씩 와서 투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 종료 시각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소중한 한 표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6시 기준 투표율 43.8%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50만 명 가운데 21만여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건데요. 이 투표율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았던 사전 투표율과 우편을 이용한 투표까지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지난해 지선과 재작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선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긴 한데요. 퇴근 후에 투표소를 찾는 이들도 있는 만큼 전체 투표율이 낮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잠시 뒤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밤 9시부터 개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르면 밤 11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자, 오늘도 양당 지도부가 뭐 당사 뭐 이런 곳에 모여서 개표 과정 아마 긴장 속에 지켜볼 텐데요. 막판까지 투표를 독려하는 열기가 왠지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온지에 따라 양당 선거 유불리가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먼저 여당에서는 당대표 심부름꾼이 아닌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오만한 권력에 경고를 보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에 정의의 엄중함을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김태우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진교훈 후보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당 지도부 모두 저녁 8시 이전에 각자의 개표 상황실에 모여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식물원 투표소 앞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자, 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개표 시작할 텐데요. 정말 긴장 속에 지켜볼 것 같아요.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어제 모습인데요. 각 후보 그리고 양당 지도부가 치열하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보시죠. 지금 이 자리에 그 예산 퍼주실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한테 예산 주겠다고 세상에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여러분. 김태우가 되면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 진교훈 보고 너 혼자가 아니다. 너 정말 한번 잘 싸워봐라. 윤석열 정부하고 한번 힘내서 싸워봐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길이요,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선거이기에. 자, 오늘 결과 모릅니다, 아직. 지금 투표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 뭐 쉽사리 얘기할 수 없는데요. 오늘 패널 4분 모시고 좀 뭔가 가정을 통해서 보궐선거 이후 사항을 좀 짐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내용은 정기랑 교수님하고 이승환 전 행정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정기랑 교수님 가정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승패에 대한 가정. 오늘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했다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릅니다만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표차로 패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접전 끝에 근소한 차로 패배할 수도 있거든요. 각각의 경우가 다를 것 같은데 이럴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실은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구청장 선거예요. 구청장 선거, 그것도 단 한 석입니다. 예, 딱 하나입니다. 이 선거를 이렇게 판을 키운 게 누굽니까? 그리고 저는 정부 여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보궐선거에 제척 사유가 됐던 원인 제공을 했던 당사자를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공천하고 4개월 만에 공천 후보로 확정한 게 정부 여당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것의 뒤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정당 공천이 무공천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윤심을 뒷받침하는 김태우 후보가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예. 저는 그 결과 자체가
지금처럼 강서구청장 보고서 결과에 대한 예. 어떤 그 정치적 파장을 굉장히 키워버렸다. 이미 그래서 판을 너무 커버렸다. 이기든 지든 예. 그 파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예. 정부 여당 발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보궐선거 결과가 패배할 경우에 예. 여권의 권력 지형, 또 수도권 총선 전략,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예. 이런 부분에 아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후폭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김기현 당대표 등 원내 지도부 또 모든 의원들이 강서구에 가서 그냥 살다시피 한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저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에 패배 결과 나오면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그런 자평을 하게 될 거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오. 물론 투표 결과를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예. 당내에서는 아마 근소한 격차로 질 경우에 예. 여기는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다. 원래 어려운 곳이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다. 근데 만약 격차가 크게 지면 만에 하나 이게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총선 수도권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들의 위기론으로 확산될 겁니다. 수도권 위기론.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예. 자, 이런 얘기로 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김기현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곧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얘기한 예. 비대위 전환설이 굉장히 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에는요, 정기남 교수님께서 앞에 그냥 쭉 설명했는데 비대위 얘기까지 결론을 뽑으시냐고 설명을 이렇게 하신 거군요. 그렇게 될 것 같다. 일단 전망이에요. 자, 이번에 이승환 전 행정관은 만약에 가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를 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강서가 아니고 강남이나 대구 정도라면은 오. 그 정도 파장이 있을 수 대구나 있겠습니다. 강남에서 만약에 국민이 졌다. 네, 나는 모르는데 여기 지금 16년 동안 구청장 민주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3명 다 민주당 아닙니까? 예. 민주당 초강세 지역입니다. 지난번 김태우 후보가 이겼는데 2.6% 차이였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개인기가 먹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서구 서울의 25개 구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있는 49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3개입니다. 저는 그 정도의 파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예. 딱 4년 전 이맘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4년 전 이맘때 총선 6개월 앞둔 이때에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이 양분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 강행 처리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더 나빠지고 있었죠. 예. 이때 오죽했으면은 신생 정당이 20개가 나와가지고 정부 심판하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서울 지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왜 방역하지 못했냐, 왜 중국발 입국 막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더 커져갔죠. 그런데 K-방역 홍보가 나오고 뭐 미국과 일본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다. 예.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이 역전하고 민주당이 180여석을 가져가는 큰 승리를 예.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총선 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마무시한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지 구청장 보궐선거 하나로 예단한다? 저는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봐야 됩니다만 일단 아주 다르게 전망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구청장 선거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단순히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시각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6시 현재 투표율이 43.8입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이제 합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글쎄요. 남은 시간에 보면 45%는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일단 40%는 넘어갔어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반대 가정을 좀 해보죠. 이건 조상규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을 해주면 좋겠는데 먼저 조상규 변호사께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그럼 민주당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 뭐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질 텐데요. 근데 일단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개인과 예. 민주당을 조금 분리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지원 유세를 한번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숟가락 얹기 아니냐. 예,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 효과고 패배하면 내가 병원에서 지원 유세를 못해서 패배한 거 아니냐. 근데 원래 패배를 하게 되면 그런 그 분석이 더 많습니다. 강성 지지층, 사법 리스크를 이 구청장 선거에 끌고 들어온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후폭풍은 어떻게 되느냐? 예.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폭거가 일어납니다. 폭거. 예, 들고 왜냐하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요. 예. 체포동의안 의결할 때 비명계의 힘이 상당히 강력히 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결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언제 이게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안 나와버리니까 가라앉아 버렸어. 예, 확 죽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또 표가 나냐면 예. 저 대법원장 그 임명동의안 예. 그 부결될 때 보면 39명 정도가 표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완전 단일 대우로 철저히 표 단속까지 다 하죠.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예. 무슨 말이냐? 완전 재갈물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명계가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가 근데 이 결과가 만약에 지는 걸로 나온다면 나오면 이제부터는 자 박강호 원내대표 희생양 됐죠. 그리고 송갑석 최고 희생양 됐지 예, 않습니까? 사퇴했죠. 이제 지금 똘똘 뭉쳐있는 친명계 지도부가 예.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예. 다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니 이게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지금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졌다? 그러면 친명 지도 체제가 완전히 와해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도부 와해다. 그 다음 단계는 뭐 와해 됐으니까 뭐 이걸 새로 뽑네 비대일 가는 뭐 이런 얘기 수순이 가겠죠. 일단 그런 전망이시고요. 김수환 평론가는 민주당이 패배를 했다고 가정해 보면 민주당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뭐 어느 쪽은 질 테니까요. 예. 뭐 둘 다 이길 수는 둘 다 없는 게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요. 선거니까요. 근데 민주당이 전 타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어쩔 수 졌다라고 없- 가정하면. 예, 예. 졌다고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더 타격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의 존재감이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인 당대표는 뭐 총재 자리는 없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김기현 당대표 선출할 때 전당대회 모습 보시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경쟁자들 다 대통령실에서 내치고 국정 운영의 회방꾼이니 뭐니.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총선 때 내 사람 거기다가 더 많이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 그래야지 집권 기반이 공고화된다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거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 졌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 바로 바꿔버린다? 비대위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좀 덜할 것 같은데 민주당의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젖잘싸는 그냥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기반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을 노리는 대선 주자급 당대표입니다. 근데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뭐 기사회생했다고 해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분위기를 반전시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리더십을 검증하는 자리가 이번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졌다? 물론 뭐 선거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한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선거에서 졌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타격은 더 클 수밖에 그러면 없다. 대표직 유지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금방 뭐 정당이라는 게 강서구청장 선거 끝났다고 해서 대표직 바로 던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에 시끄러운 목소리가 좀 더 커지겠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는 계속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비명계 쪽에서는 구속영장 기각, 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좀 몸을 좀 바짝 낮추고 있었는데 역시 총선 때는 이 체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이 훨씬 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가정을 각각 해봤어요. 모릅니다. 지금 모르고요. 이 가정에서 오늘 네 분 패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요. 오늘 밤 자정 무렵부터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지는 쪽에서는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 와중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 무슨 욕설 논란이라는 게 갑자기 돌연 툭 불거졌어요. 일단 이게 무슨 모습 때문에 그런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자빠졌죠? 무슨 XX 자빠졌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 건지. 갑자기 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얘기가 좀 막 회자가 됐다는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아니 앞에 지나가던 하는 시민이 뭔가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안철수 의원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걸 그대로 돌려준 거다. 약간 유머스럽게 돌려준 거다. 근데 이게 무슨 욕설 논란입니까?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뭐가 툭 나왔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여야에 계신 분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당의 엑스맨인가요? 안철수 의원이 가서 욕설을 했습니다. XX하고 자빠졌죠? 라고 하는 말을 해서 강서 구민들이 화가 엄청나게 나 있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XX 하면서 욕설까지 퍼뜨리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투표해 심판합니다. 리더가 누구냐가 이제 여당은 문제거든요.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생각하시면 1번, 김기현 대표가 문제 생각하면 2번,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갑자기 진교훈 후보 디스한다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그 다음에 4번 집에서 자고 있던 이준석. 예. 누가 가장 큰 책임일까요? 이걸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좀 비꼬는 듯한 약간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네요. 일단 요거 김성한 평론가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이 안철수 의원 좀 평소에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진 정치인인데 글쎄요 순간적으로 약간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보이는 유머스럽게 돌려준 거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 차례 대선 나왔잖아요. 예. 아직도 정치 내공이 낮다. 이걸 느끼게 되는데. 아 그런 욕을 설사 받았더라도 저렇게 받았다고. 반응할 건 아니다. 그렇죠. 받았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될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가 뭐하고 자빠졌죠라고 그 시민을 향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조롱하는 게 되잖아요. 그 시민을. 그러니까 그 시민을 오히려 폄훼하고 그 시민하고 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철수란 정치인에 대해서 글쎄요. 뭐 맥락상으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는 그러니까 생각이 뭔가 되는데 욕을 먼저 받은 거긴 한데 네, 지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뭐 진교훈 후보가 경찰청 차장 있을 때 뭐 범죄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경찰청장은 어디 갔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흉악범죄 많은 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맞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사고 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그리고 안철수 의원 글쎄 평소에 좀 조용한데 저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철수 의원이 원래 정치하시기 전에 사업하시고 그전에 프로그램 하시고 그전에 의사하셨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나 좀 유머 감각이 떨어지는 거는 좀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광장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장? 네, 광장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집회하고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만 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환호와 함성과 이런 거에 자기가 도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기에서 뭔 말을 해도 반응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업돼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 광장뽕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혹시 근데 안철수 의원이 원래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갔다가 대선 나갔다가 전당대회 나갔다가 하면서 대중 앞에 서는 그 광장뽕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 오랫동안 좀 굶주린 게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수하셨다는 걸로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광장뽕은 안철수 대표한테만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나왔다고 봅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본인 퇴원하는 길에 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멋진 연설을 하고 있어요.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장벽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이 장벽을 넘어갑시다. 굉장히 멋있고 감동적인 연설인데요. 근데 이 연설을 왜 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합니까? 대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랜만에 그 군중의 환호와 함성 안에 저는 그 광장뽕을 맞추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워딩을 처음 봤는데 DJ나 YS가 군부독재 때 탄압받을 때 한 연설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연하야나 광장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상규 변호사께서 이거 한마디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인수위 때 그 안철수 위원장이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뭐 저런 욕설을 하는 성격은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그 되뇌인다고 이제 앞에서 한 말을 똑같이 한 건데 사실은 욕설 막말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있었던 국방위원회 지금 국정감사가 파행될 때 그 막말 때문에 파행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막말이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뭐 막말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다 이제 상대방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그 얼마 어떤 욕을 전에도 했냐. 국회 또 그랬죠. 그 예. 뭐 또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네 당 대표가 어떤 욕을 했는지 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네 당 대표가 어떤 막말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이러다 보니까 이 막말과 욕설의 수위 자체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날 뻔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뭐 유인천 장관도 그렇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절대 한 적 없다고 과거에 사과까지 한 발언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마당이니까 예. 이재명 대표도 옛날에 그거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돌연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욕설 논란 뭐 들어보셨죠? 아까 XX 들어간 거 이겁니다. 알겠습니다.